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죠. 엑셀을 활용한 통계 프로그램, 인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좀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좀 불러오세요. 자,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3주차 2차 시, 요 파일 같습니다. 요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 파일. 우리 이제 지난번에 채점표는 했고, 수강생, 요 부분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파일을 여러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클래스 화면에서 뭐 실습 파일이 다운이 안 됐고, 뭐 이런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개선이 되겠죠? 뭐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꼭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문의하셔가지고 파일을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건데요. 아마 여기는 다 구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구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년월일 한번 구해 볼까 합니다. 생년월일. 그럼 여기 이제 생년월일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두 자는 연도예요. 그쵸? 연도고 그 다음에 요 두 자가 월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쵸? 여섯 개예요. 그러면 제가 앞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앞은 왼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에서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left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할 건데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등호 이거를 붙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eft라고 써주세요. left라고 써주시고 가로 함수는 이제 가로를 열어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E3. 내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E3가 있고 컴마 몇 자까지를 추출하기로 원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입니다. 여섯 자의 추출을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섯 자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러면 left 가로 열고 E3,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엔터를 치게 되면 앞에 있는 여섯 자를 쭉 추출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앞에 있는 여섯 자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을 한번 구할 거예요. 여기 있는 동을 한번 구해보죠. 자, 동을 구할 건데요. 동이 앞에서 세 자도 있고 두 자도 있고 그래요. 그죠? 두 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복 함수를 써야 되는데 find 함수라는 걸 같이 써야 돼요. 일단은 자, 동을 구할게요. 동을 구하면 는 하시고 일단은 앞에서 찾는 글자의 대상이 여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세 자도 있고 두 자도 있는데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left 하시고 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대상은 F3입니다. F3 그럼 F3에서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두 자나 세 잔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하거든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fi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ind 하시고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컴마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컴마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자 어디서 F3에서 컴마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자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값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쭉 드래그 하시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뭐 동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요 뒷자리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replac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replace 함수를 이제 여기에다가 뭐 바로 넣어도 되고 하나의 시트 열을 넣어도 돼요.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시트를 하나를 옆으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삽입이라고 합니다. 삽입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민번호를 하시고 여기다 replace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렇게 는 하시고 replace는 이제 바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replace R-E-P-L-A-C-E replace 뭘 바꿀 것이냐 E3를 바꿀 겁니다. E3를 바꿀 건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그 다음에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 어디부터 바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텍스트의 스타트 넘버를 아홉 번째부터 6개를 어떤 문자로 바꿀 것이냐? 요 별표로 바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엔터 쳤더니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성별이니까 여기 놔두고 앞에서 아홉 번째 6자를 별표로 바꿔라 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주민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삭제해버리면 만약에 이걸 삭제해버리면요 요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숨기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열을 한번 숨겨 볼게요. 자 2로 가셔서 우측 마우스를 넘기게 되면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열 숨기기죠. 숨기기 딱 하게 되면 숨겨졌어요. 그러면 숨겨졌는지 안 숨겼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알파벳을 보면 되겠죠. 지금 D하고 F인데 여기 사이가 없어요. 그러면 온 상태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D하고 E를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숨기기 취소 하게 되면 온 상태로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구했고, 자, 그러면 생년월일 형태가 일단은 뭐 연월일 상태로 한번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여기에서 뭐 left mid 함수 써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우리 셀 서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잡고 컨트롤 2를 누르시고 자 날짜 형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날짜에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자 넣는 거 요걸로 한번 바꿔보죠. 자, 셀 서식 형태가 네, 여기 텍스트 형태라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아마를 한번 텍스트 함수니까 여기다 삽입 하나 해주시죠. 삽입하고 생년월일 하고 날짜와 관련된 그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date라는 함수예요. 날짜 date 가로 열고 그러면 연, 월, 일이 나오거든요. 연, 월, 일이 그러면 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연도가 앞에 두 자예요. 그쵸? 연도 구합시다. 앞에 두 자, 왼쪽에 두 자니까 left 가로 열고 K3, 2 가로 닫고 자 월을 한번 구해 볼게요. 월은 mid 가로 열고 K3의 세 번째 두 자예요.
그렇죠. 1을 한번 구해 볼까요? 1은 이제 day라는 함수를 씁니다. day라는 함수를 쓰는데 원래 1만 구할 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 텍스트가 있는 day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mid k 3 다섯 번째 두 자를 구하라. 그리고 데이트로 이렇게 한번 막아보죠. 그리고 엔터 쳤더니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도 숨기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998년 11월 19일생이네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날짜 구하기라는 거. 현재 날짜, 오늘 날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today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now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혹은 우리 이제 자판에 보면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키를 눌러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스템 시간, 이게 작업이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day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today 오늘 언제냐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그냥 비어있게 하시고 엔터. 그래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가 있다 했죠. now 현재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now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엔터. 그러면 현재 2020년 11월 13일 현재 이 강의가 녹화되는 현재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3일 14시 지금 22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나이 한번 구할 건데요. 나이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나이. 자, 우리 이제 여기 한번 펴 볼게요. 여기를 숨기기 취소하시고 지금 자, 나이를 구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경과된 시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어나서 언제 그러니까 시작 위치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를 세면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date def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date def라는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경과된 기간을 계산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한번 구해 볼까 합니다. 자, 만 나이로 한번 저는 구해 볼게요. 만 나이로. 그러면 만 몇 세 이렇게 구할 거예요. 만 몇 세. 근데 그냥 숫자를 써도 되고 그냥 구해도 되지만 조금 우리가 문자열 연결이라는 거를 함께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자열을 어떤 형태로 표현한다 그랬죠? 또 쌍따옴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고 이 만이라는 글자에 연결을 해서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만 몇 세. 그래서 %라는 글자, %라는 이 기호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함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함수를 어떤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date def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date, 그죠? date def 가로 열고 지금 대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생년월일 K3 스타트 날짜입니다. K3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today 가로 열고 닫고 today 컴마 자 뭐 여기서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몇 달 태어난 지 몇 달이냐라고 하면 M을 쓰는 것이고 나이니까 몇 년이죠. 그래서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Y예요. 위요. 그래서 다운표 하시고 Y 가로 닫아주세요. 그럼 만 몇이 나와요. 숫자가. 그러면 만 몇 세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만 하고 뭐 계산이 되겠죠. 숫자들이 나오겠죠. 숫자들이 나오고 뒤에다가 세, 만 몇 세 요걸 표시를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 쳤더니
지금 num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뭐가 틀렸나봐요. 잠깐만요. 자,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K3 했잖아요. 그럼 이건 텍스트예요. 텍스트니까 연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할 겁니다. 이 K3를, 자, K3 연산이 가능한 날짜를 찾아야겠죠. 그게 L3입니다.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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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3로 한번 바꿔볼게요. L3로 바꾸고, 엔터. 하고, 드래그. 자,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죠. 그러면 만 %, date d if L3 스타트 시간 today 오늘 연도만 계산해서 넷세를 표시를 해라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개월까지 하려면 똑같아요. date d if L3 today ym입니다. 몇 년 몇 개월 하려면 %, 개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이제 시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이어는 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년. 그쵸? 그 다음에 month는 달. 그 다음에 day는 특정 날짜. 1부터 31일 사이에 구합니다. hour는 시간. 0부터 23시. 그 다음에 minute는 분. second는 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구했네요. 자, 그러면 뭐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습실 시트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래요? 실습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키울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여기 작성일, 연, 월, 일.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날짜인데, 자, 연도만 구해라겠어요. 그러면 연도만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year였어요. year. 근데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엑셀에서는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의 연도만 구하자. 그럼 오늘 날짜에 사용하는 함수가 today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today 하고 가로 닫아줘야겠죠. 가로를 두 개 닫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엔터. 그랬더니 2020년. 그 다음에 달을 구해봅시다. month 가로 열고 또 today 하고 가로 닫고 엔터. 11월 일은 day입니다. day. 그래서 day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엔터. 그랬더니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현재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어디 뭐 실습실 이용 시간 같은 거 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실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퇴실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사용 시간은 얼마냐?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사용 시간 한번 보죠. 그러면 는 하시고, 자, 일단은 한꺼번에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자, 블록 한번 잡으시고요. 블록 잡으시고 여기다가 는 C3 빼기 B3 컨트롤 엔터. 자, 뭐 있냐면, 자, 일일이 하나씩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블럭 한꺼번에 구하고 싶다면 블럭을 잡고 는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하고 엔터가 아니에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시간 구해봅시다. 이것도 한꺼번에 구해볼까요? 10분초예요. 그러면 블럭 잡아요. 블록 잡아요. 자, 그럼 시간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hour HOUR 뭐가요? D3 가로
닫고. 자, 이제 블록을 잡았어요. 블록을 잡았으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자, 3시간 썼습니다. 3시간. 그 다음에 분 구해볼게요. 자, 분이 뭡니까? 분이 미니트입니다. 블록 잡고 는 MINUTE 미니트 가로 열고, 자, 대상은 사용 시간입니다. D3 됐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엔터 쳤더니 하나만 나왔네요. 그쵸? 컨트롤 엔터 쳐야 되는데 다시. 자, 블록 찾고 는 미닛 가로 열고 D3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그쵸? 4분, 24분, 52분 이렇게. 자, 초 블록 찾고 는 세크 가로 열고 D3 가로 닫고 엔터가 아닌 컨트롤 엔터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할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다 해놨어요. 여러분도 바탕화면에. 자, 지금 4주차 1차시거든요 4주차 1차시 4주차 1차시 하고 엔터 이렇게 했어요. 그쵸? 자, 우리 이 클래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일단 저장을 해놨으니까. 자, 이 클래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클래스에 접속을 했고요. 자, 로그인을 했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관리, 과제 관리 여기다가 지금 3주차 실습 파일, 2주차, 1주차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날짜들이 2012 12월 5일이 아닌데, 그쵸? 다 12월 5일로 돼 있네.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10월 26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죠? 다음 주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월 23일까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그쵸? 기간을 주고. 자, 그러면 과제 등록. 자, 하겠습니다. 4주차 실습 파일 하고 16일부터 하루 정도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 23일까지 해서 4주차 실습 파일 제출 하고 저장. 이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죠. 파일이 이제 뭐 여러 개 있을 때는 압축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거 자료실에다가 여기다가 3주차 2차씩 갖고 4주차 1차씩 하면 되고 4주차 실습 파일이라고 올려드릴게요. 4주차 실습 파일이라고 하고 소스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함수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함수. 요 실습 파일 이제 다운 받으셔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요 파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한번 뭐 안 된다고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편집 사용. 이제 요게 이제 4주차 실습 파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일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파일을 지금 현재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고급 함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이제 고급 함수. 그러니까 지금 기본 함수에도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 함수에서의 기본은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논리 함수라는 게 이제 and나 or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값 구하기.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if 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간단하게 함수 뭐 한 개나 두 개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and나 if나 or와 쓰게 되면 이제 함수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중첩 함수라는 걸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고급함수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거를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말 그대로 if를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조건을 선택을 하고 논리함수하고 결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의 원리를 알고 그 안에다가 이제 논리함수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게끔 뭐 개수를 센다든가 합계를 구한다든가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션을 줬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i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키울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if라는 함수예요.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요. 요거는 막 중첩에서 막 씁니다. 그러면 if 가로 열고 컴마로 약 3군데 정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보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지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 그러면 이 조건 그러면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요렇게 true 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f 만약에 조건에 만족한다면 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을 해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if예요. 그러니까 if 조건 참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if 함수하고 and 함수하고 or 함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다음 차시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